안녕하세요. 책 읽는 초중생활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왕자와 매맞는 아이를 초등 4학년들과 읽고 어떻게 독서 지도를 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왕자와 매맞는 아이는 왕자가 자기 대신 매맞는 일을 하는 지미와 함께 성을 탈출해서 벌어지는 모험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왕자는 도대체 왜 성을 탈출한 것일까요? 왕자는 자신의 손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옷을 입는 일부터 짐들기, 모든 일을 신하들이 대신 해주었죠. 심지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상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왕자가 성을 빠져나간 일탈은 철부지 도련님의 치기 어린 행동으로 보이지만 사실 왕자의 바람은 인간이기에 갖는 본능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신의 존재 의미를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싶어 하죠. 모든 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 이루어지는 삶은 편한 것 같지만 전혀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존재감마저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왕자는 옷이 찢어지고 더러워지자 자신이 왕자임을 증명할 길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당황합니다. 오히려 매맞는 아이 지미가 왕자로 오해받을 정도였죠. 타고난 신분이 그가 왕자임을 증명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껏해야 망나니 왕자로 불릴 뿐입니다. 이처럼 외모나 입고 다니는 옷, 집안 같은 겉모습은 노력에 의한 산물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기울인 노력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성품입니다. 얼마나 인내하는가, 얼마나 친절한가, 얼마나 신의를 지키는가, 얼마나 거짓이 없는가와 같은 성품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성품이야말로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중히 여기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어줍니다. 왕자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을 망나니 왕자라고 부르며 자신이 왕이 될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태생이 저절로 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왕의 역할은 성에서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으로 시종들을 부리며 뭐 하나 자기 손으로 하는 것 없이 받들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역할은 당연히 백성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그러려면 백성들의 삶이 어떤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죠. 그들은 냄새나는 지하 하수도에서 시궁창 쥐를 잡아 생계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컵에 가는 빌리와 송곳칼 같은 도적이 늘어나는 것은 나라의 형편을 반영하고 있죠. 백성들을 빈궁한 삶,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궁박한 현실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왕자는 왕위에 올라도 진짜 왕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왕자는 안락한 성을 벗어나 험난한 세상을 접하면서 비로소 진짜 왕이 되기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지미 역시 성을 벗어나 예전에 자신이 살던 지하 하수도로 들어가게 되자 자신이 무척 많이 변했음을 알게 됩니다. 지미를 변화시킨 것은 성에서 어깨 넘어 받은 교육이었습니다. 지미는 왕자가 공부하는 옆에서 어깨 너머로 글쓰기와 셈을 배웠습니다. 그는 혼자서 책을 읽었고 책 속의 지식을 습득했죠. 지식이란 단순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것과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탐구하며 진리와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왕자와 지미가 컵에 가는 빌리 일당을 피해서 숨어 들어간 하수도의 어둠은 무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지한 인간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어리석죠. 하수도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쥐에게 물린 컵에 가는 빌리와 송곳칼은 무지한 인간상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달리 배움을 통해 인생을 밝히는 빛을 경험한 지미에게 하수도의 어둠은 더 이상 편안한 장소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왕자와 매맞는 아이를 통해 작가는 한 사람을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출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교육과 삶에 대한 책임감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같이 후천적으로 얻는 것들, 노력을 통해 얻은 것들이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왕자와 매맞는 아이 지미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것도 아니고 혹은 불만을 가질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부터의 노력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이 책은 전해줍니다. 책을 읽고 아이들과 다음 문제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느 날 왕자가 지미와 함께 성을 빠져나가기로 하죠. 성을 빠져나가자마자 살인자들에게 붙잡히고 상한 음식이 앞에 놓이고 옷은 찢어지고 온갖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도 왕자는 순순히 돌아갈 생각을 않고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고 말하는데요. 왕자는 왜 성에서 도망쳤고 성 밖에서의 고생을 자처하는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자는 옷이 찢어지고 더러워지자 자신이 왕자임을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당황합니다. 오히려 지미가 왕자로 오해받을 정도였는데요. 타고난 신분이 그가 왕자임을 증명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껏해야 망나니 왕자로 불릴 뿐입니다. 무엇이 왕자임을 증명해주는 표시인가는 오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베가는 빌리와 송곳칼을 피해 다시 하수도로 돌아갔을 때 지미는 자신이 변한 것을 깨닫습니다. 축축하고 냄새나는 하수도가 어쩜 그렇게 집처럼 편안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하죠. 지미를 변화시킨 요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 왕자와 매맞는 아이 나눠보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읽고 유익한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